네, 안녕하세요. 마저스키입니다. 자,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그 대립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무력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린 상태죠. 근데 사실은 뭐 한 6개월인가요? 5개월 전에도 그 무인기를 격추시켰잖아요. 이란 측에서. 네, 그 배경을 보면 또 이제 미국이 계속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미국에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계속적으로 그 둘과의 관계는 어떤 무력적인 미사일을 쏘거나 뭐 총을 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이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이제 암살함으로써 그 감정이 더 고조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찰을 여러분들과 좀 해볼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가에 그럼 우리 투자하는 거니까 주가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 뭐 런던 테러라든지 또 런던 지하철 테러라든지 또는 이제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고 뭐 여러 곳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증시는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기 이제 흥구석유가 급등할 수 있었던 건 저기 사우디 쪽에서 또 피습이 있었죠. 그래서 원유 시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금방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일시적인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염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토를 공격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도 반격을 무조건 가하고 그건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그건 바로 이제 저기 9.12 테러, 9.12 테러죠. 9.12 테러. 2001년도 이제 9월 달에 발생한 9.11 테러를 이제 예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도 증시가 이미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밑으로 내려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중에 이미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을 한 거죠.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합니다.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 비행기를 건물에다 이제 꽂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비가 됐었죠. 마비가 됐었고 이 나스닥이 더 내릴 곳도 없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한 17%인가 네, 17%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이 빠진 상태에서 또 빠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미국 본토나 미국 국민, 자국민들의 어떤 피해를 입으며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눈들이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이란에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인이 만약 사상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증시가 더 큰 폭으로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그런 기류가 없고 이제 미국 측에서 너네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이미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를 방어를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한국은 그럼 2001년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증시가 움직였을까? 미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내리박이었어요. 내리박이었다가 이제 9.11 테러 당시 이날이죠. 네, 테러 당시 증시가 11%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1%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요. 그러면 이제 빠진 이후로 15%가 더 빠졌고 그 전날부터 따지면 30%, 26%가량이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가량.
우리나라 증시도 이미 빠질 것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분명히 이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비용이 들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또 리스크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어떤 공격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만약 주말 중에 뜨면 우리는 월요일날 아침에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무조건.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이 지는 것도 아닌데 왜 손절해? 방금 보셨잖아요. 그 심리 영향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성을 갖고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그래서 무조건 자르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이제 뭐 그 보합 갈 때 다시 사던가 말던가 결정을 해야지 이때 막연하게 들고 있으면은 물론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 기회를 한번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절하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뭐 존버가 좋더라고 하면 뭐 할 말 없고요. 자,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 증시가 상투권이라는 점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상투권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국방력이 강하고 뭐 이란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랄까요? 어쨌든 이 주식은 심리잖아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돼요. 불안 심리 그런 게 반영돼서 매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뭐 괜찮다라고 볼지 몰라도 일단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 하락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빠질 때만큼 다 빠져도 16%가 빠지는데 지금 상투권 가운데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최소 2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20% 이상. 네, 뭐 이 라인은 뭐 우습게 깰 것 같고 제가 봐도 그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전과 다른 점이 뭐냐? 증시가 굉장히 과열되고 거품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증시 이미 많이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많이 빠져도 어쨌든 미국 증시 따라가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종목으로 따지면 대장주인 거죠.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뭐 얘도 뭐 빠지게 되면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 더 큰 폭으로 빠지겠죠.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2001년도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는지. 코스닥은 완전 박살이 나버렸고, 자, 이날이겠죠? 개파락 크게 한 날. 네, 코스피도 7% 9% 이렇게 사이로 빠졌었네요. 많이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요것도 기회 삼아서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 쪽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많이 빠진 상태인데 만약 미국과 이란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주고받는 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크게 빠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만약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저평가가 되면 이미 많이 빠져서 나갈 사람이 많이 나간 상태거든요. 나간 상태고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전만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요, 예측 아무도 못해요. 이거 관련자들만 알고 있지.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어떤 발표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뭐 대응을 할 거고, 그 발표 나는 거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지. 이게 우리 입장에선 절대로 그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대응. 예. 근데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애초에 좀 불리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하면 상관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과 요런 계획을 좀 짜보시는 게 어떨까, 저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일은 이미 벌어져 버렸고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고, 그러나 이제 미국 본토가 공격받으면 그게 가장 큰 악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전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악재가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 방은 또 분명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국민을 죽였으니까 2인자든 3인자든 어쨌든 정확하게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죽인 것은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란 측의 어떤 보복은 있을 것이다라고 뭐 다들 그렇게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미국이 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뭐 견해도 있고, 뭐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뭐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라는 또 과장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테러를 미국이 이제 보복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선제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선제 타격을 했을 때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나라를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미국을 비판하는 나라. 북한도 이번에 뭐 입장 발표한 것 같던데, 중국과 러시아 얘네가 이제 친구 먹어서 이제 미국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구도가 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대립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죠? 중국, 이란, 북한, 저기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런 식으로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저도 그래서 관심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저희 군사력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비교했을 때 미국이 압승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쨌든 경제력에 힘입어서 군사력도 발전하는 법이잖아요. 무기를 개발하고, 그죠? 무기를 개발하고 또 이란도 핵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엮여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막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도 제가 또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별개 얘기인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본토가 다시 말하지만 미국 본토가 공격받으면 증시에 큰 영향이 있다. 정말 악재예요. 그 악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을 우리가 정리하고 저평가됐을 때 사는 게 중요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터지면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맞춰서 큰 속도로 내려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보합권 저평가 정도 차트상으로는 많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강한 반등이 이전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저평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빠지는 거지, 실제로 한국 증시가 그로 인해서 뭐 매출이 줄어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뭐 후퇴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과 연관돼서는 그런 게 크죠. 중국에 뭐 회사들이 있고 중국의 물건을 팔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컸어요. 앞으로도 클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그것만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